자, 드디어 실제로 뭔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공해드린 예제를 이미 다운을 받으셨을 거고요.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앞에서 그 안내글 밑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확장자가 SLN인 솔루션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될 겁니다. 앞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시고 VCPKG로 임구이 설치를 하셨다면 컨트롤 F5로 빌드하고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니터에는 여기 이렇게 나오는 화면의 크기, 그 다음에 이 픽셀들의 크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솔 창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Cout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버깅을 하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에러를 출력한다거나 할 때 좀 편하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용할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는 화면 출력보다는 이제 로그 파일로 출력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일단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편한 게 제일 좋기 때문에 Cout으로 바로 출력하실 수 있도록 콘솔 창이 나오는 프로젝트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구조를 보시면은 예제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솔루션 하나에 프로젝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면은 제가 예제를 제공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해보시게 도와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솔루션 하나에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검색해서 찾는다거나 할 때 다른 프로젝트로 엉뚱하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소한 시간이라도 좀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솔루션 하나에 프로젝트 하나인 형태로 예제들을 전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강의에 해당하는 예제를 실행을 시키고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대로 문제풀이도 해보시고 이것저것 바꿔보기도 하고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 파일을 열어보면은 숙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프로그래밍 하는 기법들은 이런 걸 그냥 바닥부터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는 거는 별로 권장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나 엔진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원리를 팍 치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을 오히려 권장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 해볼 것은 example.h 파일을 열고요. 이름이 update 인 멤버 함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는 여기서만 바꿔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위아래로 뭔가 복잡한 코드들이 많기 때문에 초보들은 요거 보면 주눅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IT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은 이런 복잡함에 주눅 들지 않고 그냥 센스 있게 눈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딱 보고 요걸 어떻게 바꾸면 이렇게 되니까 요게 요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해하고 바꿔가면서 커져가는 거 그런 방식을 선호해요. 자, 여기서도 눈치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시켰을 때 상황을 보면요. 이 배경색이 좀 밝은 회색이죠. 지금 벡터를 초기화를 할 때 104 숫자 4개로 초기화를 하고 있어요. 0.8, 0.8, 0.8, 그 다음에 1.0. 자, 요거는 RGBA입니다. 레드, 빨간색, 그린, 녹색, 블루, 파란색. 그 다음에 A는 불투명도 를 의미해요. 당분간은 요 알파 부분은 그냥 1.0으로 고정을 해 놓을 거고 색깔을 바꾸려면은 RGB를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요 vec4가 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고 pick definition을 하면은 vec4 구조체의 정의를 찾을 수가 있죠. 내용을 보면은 그냥 플로트 4개입니다. 4차원 벡터를 구조체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름을 vec4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수학에서 사용하는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는 std 벡터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std 벡터는 컨테이너죠. 우리가 동적 할당 받아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것보다 std 벡터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죠. 수학에서의 벡터는 숫자 여러 개를 묶어 놓은 거죠. std 벡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여러 개를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이 의미 자체가 수학의 벡터에서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std 벡터하고 그래픽스에서 사용하는 벡터는 좀 의미가 다르죠. std 벡터는 그냥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하는 컨테이너의 역할일 뿐이고요. 그래픽스에서 사용하는 벡터가 진짜 수학적인 의미의 벡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앞부분이기 때문에 수학의 벡터도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은 숫자 4개다. 그 느낌으로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한 형태로 구현을 해놨고요. 이제 당분간은
이렇게 간단한 벡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감을 좀 잡으시고요. 뒤에 가서 3차원 그래픽스를 시작하면 그때는 조금 더 다양한 벡터 연산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물결괄호로 초기화해 주는 거 문법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보충 설명 드리면요. 리스트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라고도 하고 브레이스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라고도 합니다. 물결괄호를 영어로 브레이스라고 그래요. 생성자를 만들기가 좀 번거로운 경우에 이 내용으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1, 0, 0으로 바꾸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좀 빨간색이네? 얘도 빨간색이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나타나고요. 다시 이제 레드, 그린, G만 1로 바꾸고 자 이번엔 전부 녹색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001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전부 파란색으로 깔끔한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RGB를 조합을 하면은 여러 가지 색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구글의 RGB 컬러 테이블로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색상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내려가서 뭐 예를 들면 C 그린이란 컬러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런데 여기는 46, 139, 87. 우리가 방금 숫자 하던 거는 0.0, 1.0 이런 플로트였는데 얘는 정수네요. 자, 전통적으로 이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숫자의 가지수가 뭐 무한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레드를 표현할 때 0부터 255, 그린을 표현할 때 0부터 255, 블루를 표현할 때 255.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의 조합이면은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경우의 가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 각각 8비트 unsigned integer char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도 나중에 다시 나올 테니까 일단은 뭐 어떻게 하나보다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컨트롤 C 하고 자, 46, 139, 87을 0 이상 1 이하의 플로트로 바꿔주려면요. 0.0.0f 붙이고 나누기 25.0f. 자, 이렇게 하고 자, 실행을 시키면은 우리가 방금 설정한 대로 C 그린 컬러로 배경이 이렇게 쫙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 색깔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런 거는 디자이너의 영역이에요. 근데 좀 이따 GUI를 이용해서 색깔 바꾸는 것도 해볼 겁니다. 자, 그거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뭐 아주 기초적인 개념 몇 개만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색이 컬러면 조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회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다시 눈치껏 자, 여기가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노란색이죠. 자, 노란색은 빨간색이 1이고 녹색이 1입니다. 자, 그래서 요 빨간색 픽셀, 노란색 픽셀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파란색 픽셀이 나오도록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센스의 문제죠. 복사 붙여넣기 하고 0, 1, 2 자리에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해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것은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각각의 픽셀들의 색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현대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은 아주 고도로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얼핏 봤을 때는 뭐 아주 화려한 효과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시작점은 이렇게 픽셀의 색들을 결정하는 거다라는 거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짜고짜 예제를 하나 또 해볼게요. static int i는 0 하고 i++. 자, 여기까지는 아직 힌트예요. 자, 그 다음 실습 문제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렇게 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로로 쭉쭉쭉쭉 이동해서 끝까지 오고 여기까지 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쭉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제가 결과 화면을 미리 보여드리면은 바로 해보실 수 있으면은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힌트를 조금씩 더 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드릴 힌트가 없으면은 이제 직접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권장하는 공부 방법은 일단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혼자서 가급적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시고 힌트를 보다가 이렇게 하면 또 되겠구나 하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공부하는 스타일도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일정이나 뭐 공부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마지막에 풀이를 해드릴 때 그냥 풀이 보면서 따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초 분야가 아니고 이제 응용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풀이하는 거 따라하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공부 방법입니다. 자, 일단 이 업데이트 함수는 계속 호출이 되는 방식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색깔의 배열을 만들어주고 그 배열로 GPU에 있는 메모리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 요 밑에 렌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화면에 우리가 지정해 놓은 윈도우의 그 배열의 색들이 나란히 이렇게 그려지는 구조인 거죠. 자, 아직 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왕 자꾸 눈에 보이실 테니까 뭐 하는 건지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요 픽셀즈라는 색깔 값의 배열을 GPU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GPU가 그 메모리를 가지고 화면에 그려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맵을 이용을 하면은 GPU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하고 CPU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맵, 대응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위에서 만든 픽셀즈, 그 색깔 값의 배열을 멤카피를 이용해서 마치 CPU 메모리 복사하듯이 GPU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가 끝나면은 언맵을 해서 GPU 메모리를 닫아버립니다. 약간 여담이긴 한데 미리 재미삼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그래픽스에서 바틀렉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CPU에서 GPU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거예요. CPU에서 작업한 데이터를 GPU로 보내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의 픽셀에 어떠한 색을 칠해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요 코드 보고 그다음에 살짝 뭐 이렇게 숫자를 바꿔보고 하면은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1하고 1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온 자리로 그려지고 있죠. 자, 이번엔 요거를 뭐 한 3 정도로 바꿔볼까요? 이번엔 여기 0번,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밑으로 0, 1 내려와서 여기에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여기는 0으로 하고 뭐 밑은 3으로 하고 다시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으로는 0번째 인덱스 첫 번째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0, 1, 2,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준 위치에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 멤버 함수 안에다가 스태틱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요건 이제 예제 때문에 이런 거고 뭐 원하시면 멤버 변수로 정의를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출력하고 i 값을 하나씩 바꾸는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요. 자,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면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 함수가 한 번만 호출되는 게 아니고 계속 호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자, 요 코드를 활용해서 빨간색 점이 오른쪽으로 쫙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세요. 아마 성공적으로 해결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런타임 에러가 나서 고생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지우고 이건 밑으로 옮기고 다음에 자, 요 인덱스를 2차원 0 캔버스 곱하기 위드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쉬운 방법 요거 i로 하고 자, 실행을 시키면 오류가 날 거예요. 자, 시켜볼게요. 좀 기다리면 여기 딱 닿으니까 오류가 생기죠. 이거 왜 생기죠? 자, 저 오류 디버거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디버거로 실행을 시키면 자, 잘 실행이 되다가 이 구석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왜 그렇죠? 리트라이. 자, 업데이트 192 픽셀의 사이즈가 192죠. 근데 인덱스 i를 192를 쓰니까 자, 오류가 발생했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면 자, 이런 식으로 if문으로 조건을 걸어주면은 i가 이렇게 마지막 픽셀 위치로 가면은 다시 앞으로 돌려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여기 닿으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애니메이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속도를 좀 늦춰놓고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다 슬립 넣어서 조금씩 쉬어가면서 프레임이 진행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거고 뭐 실제로 리얼타임 그래픽스 하면서 이렇게 강제로 시간을 낮추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색깔이 레드, 그린, 블루가 번갈아 가면서 바뀌면서 진행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픽셀들이
RGB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아마 나머지 연산자랑 if문 사용해서 다들 잘 구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딱 요 화면을 보고 좀 경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문법이 뭐지? 이렇게 황당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요거는 C 문법에서도 사용이 되는 컨디셔널 오퍼레이터, 자, 흔히 얘기하는 사막연산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물음표가 2개, 콜론이 2개씩 있죠? 사막연산자를 2개를 중복해서 겹쳐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if else 대신에 사막연산자 2개를 겹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if문으로 구현을 하셨어도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가독성도 좋지 않은, 딱 봤을 때 이거 뭐지 싶은 사막연산자를 2개나 겹쳐서 사용한 이유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쉐이더 프로그래밍 하실 때는 이렇게 if 대신에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예제는 문제 자체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다, 심지어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본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이 색깔 만드는 게 좀 귀엽네, 뭐 이런 느낌 정도 받으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GUI 사용법, 임구이로 GUI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ain.cpp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위에 임구이 관련된 헤더들이 인클루드가 된 게 보이죠. 그 다음에 windows.h도 있고 메모리, iostream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습을 해온 example.h 파일도 이 main.cpp에 인클루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자세한 Win API 사용법, 윈도우를 띄울 때 옵션을 어떻게 바꾸고 이런 것들은 제 강의의 범위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만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WND PROC, 자, 윈도우 프로세스 시그니처가 먼저 전방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WinProc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요 WC라는 걸 만들 때 사용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요 WC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은 Create Window, 윈도우를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를 띄워놓고 그 윈도우 위에서 뭐 마우스 클릭을 한다거나 키보드 입력을 한다거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요거 우클릭해서 데피니션으로 가보면요, 자, 우리가 한 행위가 마우스를 움직인 거다, 여기서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될 거고, 레프트 버튼을 눌렀다가 뗐다,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 뭔가 할 수 있을 거고요, 등등. 이제 사용자가 뭐 게임 같은 데서 클릭을 막 했다, 그럼 뭐 총알이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총알이 만드는 작업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 Cout 코드 주석을 해제하고 실행을 시켜보면요, 자, 여기서 레프트 버튼 막 누르면은 여기 그 주석 해제한 Cout이 실행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나 키보드 이벤트 사용하는 것들은 리얼타임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다룬 다음에 이제 리얼타임 그래픽스 파이프라인과 엮어서 뭔가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또 올라가서요, 그 다음에 exampl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때 이제 유니크 포인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지워주는 거를 직접 하고 싶지 않아서, 아마 이제 C++ 기본 문법만 공부하신 분들은 new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어디선가 delete로 지워주는 거 중요하다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니크 포인터로 만들어주면은 이 example 인스턴스가 더 이상 사용될 일이 없어지면 알아서 지워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니크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으면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구이 관련된 초기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캔버스 컬러에 대한 이제 플로트 4개짜리 배열이에요. 근데 요거는 실제로 작동할 때 사용이 되지는 않고요, 그냥 사용법 설명드리려고 임시로 넣어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메인 루프는 요 while문이에요. 요 while문. 그래서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했다, 이제 총알을 쏘려고 막 마우스를 눌렀다, 그러면은 윈도우즈가 일단 받아와요. 윈도우즈가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막 누르면은 그 발생한 이벤트들, 마우스 클릭을 했다, 요 이벤트를 다 가지고 있다가 pick message, 윈도우즈한테 가가지고 혹시 메시지 온 거 있어요? 예, 딱 그 느낌이에요. 혹시 뭐 사용자가 뭐 이벤트 한 거 있나요? 사용자가 뭐 행동한 거 있나요? 마우스 클릭했나요? 키보드 눌렀나요? 이렇게 한번 슬쩍 물어보고, 그리고
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제 스위치 케이스로 넘어가서 마우스를 클릭했으면 뭐 총알을 쏴준다. 뭐 스페이스를 눌렀으면 점프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실습하면서 만졌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릴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실제로 화면에 그려주는 부분입니다. 자, 혹시 수압 체인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교과서에다가 낙서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해본 분들 계시죠? 메모리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화면으로 쏴준다 해서 수압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GPU 메모리를 어떻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줄 거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업데이트에서는 그릴 것들의 데이터를 메모리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고 실제로 메모리에다 그리고 그린 것을 화면에 보여준다 라는 순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간에 임구이 관련된 거, 이제 GUI 관련된 거를 화면에 그려주는 코드도 삽입을 해주면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사용법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임구이 같은 경우는 임구이 개발자가 의도한 사용법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라고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임구이 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구이 관련된 임구이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 코드를 보면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는 임구이를 그냥 가볍게, 편하게, 빠르게 사용하는 관점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딱 눈치를 보면은 이름이 뉴프레임이죠. 그래서 그리기 전에 무슨 준비 작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긴을 하고 그때 뭐 문자열이 들어가죠. 요거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 플로트 3, GUI에 있는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플로트를 3개 값을 바꿀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문자열로 설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바꿀 값의 포인터를 넣어주고, 자, 요건 최소값, 요건 최대값.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UI 부분은 다 그렸다. 렌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릴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GUI 관련된 그릴 것들을 우리가 그린 거 위에다 덮어 그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주석을 해제를 했으니까 요거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처음 실행시키시면은 이렇게 GUI가 그 임구이가 초기에 지정을 해주는 위치로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요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쫙 늘리시면은 보기 좋은 크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구석 자리로 옮겨놨어요. 그 다음에 종료를 했다가 다시 실행을 시키면 요번에는 아까 우리가 지정을 해놓은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요 위치를 옮겨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정해준 위치에 뜨니까 뭐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누르면은 이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백그라운드 컬러, 우리가 아까 지정해준 문자열이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잠깐 닫고, 아마 이제 이 기능이 어떤지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냥 확인 사살을 한 번만 해볼게요. 캔버스 컬러 있죠? 캔버스 컬러 값이 실제로 바뀌나, 자, 요거를 Cout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한번 출력해볼까요? 캔버스 컬러 값이 슬라이더에 의해서 바뀌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Cout으로 출력을 해보게 만들고요. 실행을 시키면, 자,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자, 이렇게 값이 쓱쓱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자, 이번 실습 문제는 자, 이렇게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배경색을 바꿔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색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번 문제는 프로그래밍 연습 느낌이 조금 나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요 예제 코드에 어디에 넣어야 되나 이런 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동안 분량이 좀 많구나, 아마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요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은 전체 코드가 굉장히 분량이 방대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기능을 작업할 공간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라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아마 뭐 대부분 잘 해결하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초보자분들은 좀 복잡해서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멤버 변수들을 여기 몰아놨어요. 그 이유가 보통 이제 프라이빗을 쓰는데 교육용 코드에서는 게터 세터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은 구현할 게 쓸데없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들도 프라이빗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전부 퍼블릭으로 해놨어요. 지금 보시는 문서는 제가 여기 링크 넣어놨으니까 한번 클릭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들이 작성한
라이브러리 중에 DirectX 툴킷이라는 게 또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코드 구조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참고를 많이 했는데 거기 보니까 좀 편한 네이밍 컨벤션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예전에 윈32에서 사용하던 헝가리안 노테이션, 이게 규칙이 좀 복잡합니다. 이거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은 그 변수의 자료형을 이름에 다 기입하는 방식인데, 사실 뭐 요즘은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 변수에다 이렇게 마우스 싹 갖다 대면 자료형 다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변수명을 막 복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언더스코어 타입하고 이러면은 좀 힘들어요. 이 강의의 목표는 개념 전달, 개념 이해이기 때문에 이제 좀 불필요한 걸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네이밍 컨벤션은 클래스 네임은 파스칼 케이스, P하고 C가 전부 대문자죠. 그 다음에 멤버 베리어블은 캐멀 케이스, 앞에 있는 캐멀의 C가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그냥 디렉트X 툴킷 따라가면서 적당히 비슷하게 맞추는 정도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코드들을 좀 봤는데 사실은 이 네이밍 컨디션이 전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이 강의에서는 네이밍 컨벤션은 가급적 사용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한 걸로 선택을 했다. 나중에 실무하실 때는 거기서 하는 방식을 따라가라.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캔버스 컬러라는 멤버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해줬어요. 여기에 색깔이 저장이 되겠죠? 사실 요거는 브렉포를 사용하셔도 괜찮고, 어차피 마지막에 있는 A, 알파 값 1.0은 고정이기 때문에 뭐 배열 크기를 3으로 해서 구현을 하셨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해 나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기능을 구현하는 거, 기능이 작동하는 거, 내가 뭔가를 만들고 예쁜 걸 만들어서 즐겁고, 이게 중요하지 저하고 똑같은 코드를 만드시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멤버 변수 캔버스 컬러를 하나 정의를 해줬고요. 메인으로 돌아가서 아까 그냥 임시로 만들었던 캔버스 컬러는 지워버리고 대신에 GUI 슬라이더 플롯 3에서 이그젠플에 있는 캔버스 컬러를 바꾸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그젠플로 돌아와서 업데이트로 와서 초기화하는 색을 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은 자, 이런 식으로 GUI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화면의 배경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워밍업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바로 3D로 넘어가면은 차원이 하나 늘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 컴퓨터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놀랍게도 이제 3D 그래픽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서 다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조금 더 재밌는 걸 해볼 거면은 2차원에서 좀 더 연습을 하고 3차원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2차원에서 이미지 처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